민주당이 최근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기획수사 또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중단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과거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느냐며 미래가 아니라 과거를 수사하는 건 당연하다고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정부와 야당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모양새인데요. 관련 소식을 유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기획된 정치보복 수사를 중단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인사와 관련된 윗선 수사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재명 의원을 겨냥한 압수수색, 이것도 역시 야권의 유력한 대선 주자를 겨냥한 그러한 정치 수사로 보이고요. 네, 윤석열 정부의 검경의 칼날 민주당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기획 정치 보복 수사로 규정하고 중단하라고 했는데요.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의원을 동시에 겨냥한 수사가 하루 이틀 사이에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문제 삼는 이 야권을 향한 수사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문재인 정부와 관련해서는요,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의 블랙리스트, 또 정영애 전 장관의 여성가족부가 민주당의 대선 공약 작업에 관여했다는 의혹, 이 두 가지입니다. 또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는요,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아파트 용도 변경 관련 수사인데요. 각 사건들의 최근 수사 상황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백운규 전 장관의 경우에는 구속영장 최근 기각이 됐죠. 혐의는 소명이 됐지만 월성 원전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이 방어권 보장 차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이었던 박상혁 의원을 수사 선상에 올렸다, 이런 보도가 나왔죠. 민주당은 참고인 신분이라고 했던 이 박 의원에 대한 수사 내용을 흘리는 건 검찰이 과거 못된 패턴을 반복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몽골 출장가 있는 걸 뻔히 알면서 수사 당국이 언론에 흘려서 박상혁 의원도 마치 상악한 피의자인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전통적인 검찰의 수사 패턴인데 이걸 제가 보복 수사라고 규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네, 정영애 전 여성가족부 장관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각 실국에서 민주당의 대선 공약 초안을 만들도록 한 혐의인데요. 검찰은 다른 부처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재명 의원 관련 백현동 옹벽 아파트는요,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죠. 영장에는 이 의원과 정진상 성남시 정책실장이 피의자로 적시가 됐다고 하는데요. 압수수색 과정에서는 이 두 사람 간의 이메일 확보된 것으로 알려집니다. 혐의 입증하는 자료는 나왔나요? 필요한 자료 모두 확보하셨습니까? 용도 변경 관련된 자료도 확보했습니까? 네, 이 백현동 옹벽 아파트요. 대선 당시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몰려가서 제2의 대장동이라면서 공세를 폈던 곳이죠.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당시에 이 부지 용도를 자연 녹지에서 준주거 지역으로 4단계 상향하면서 아파트 허가가 날 수 있도록 특혜를 줬다는 의혹입니다. 이 의원은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도 수사를 받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는 동시에 129곳이 압수수색이 됐다고 하는데 민주당은 이 의원에 대한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카드 사용 관련된 수사를 하면서 120군데가 넘는 곳을 한꺼번에 압수수색을 했지 않습니까? 네. 아무런 의도가 없는 걸까? 다 이제 먼지털이식으로 터는 것 아닐까? 뭐 이런 그리고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민주당은 이런 수사들 윤석열식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대응기구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백운규 전 장관의 블랙리스트 문제는요, 정권 교체이면 늘 불거지는 임기제 공무원들의 거취 문제, 즉 제도적인 부분인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실제 윤석열 대통령 오늘 임기가 남아있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또 판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굳이 국무회의에 올 필요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했죠. 우회적으로 사퇴를 압박한 것으로 해석이 됐는데 이런 대통령의 인사권을 법적으로 수사하는 게 정당하냐고 물었습니다. 이런 고도의 정치 행위, 대통령의 인사 행위를 다 법적인 문제 잣대로 재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사, 정치 보복이라는 야권의 시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나라에서 정권이 교체가 되고 나면 형사 사건 수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일을 수사하지 미래의 일을 수사할 수는 없잖아요.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자꾸 이렇게 정치 논쟁화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때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이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느냐라고 한 발언 인상적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거들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위원회까지 만들어서 자료를 언론에 흘리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했습니다. 자신들이 할 때는 적폐청산이고 윤석열 정부에서 하는 것은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고요. 지금 윤석열 정부 검찰에서의 수사는 이미 문재인 정부 때 고소 고발된 사건을 3년, 4년 수사를 해야에도 불구하고 묵혀두었던 사건들을 문재인 정부에서 막아서 못했던 사건을 이제 와서 하는 걸 갖고 무슨 정치보복 운운하는 거는 언어도단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권 원내대표는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장에게 사표를 강요한 이 블랙리스트 사건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미 처벌받은 적이 있다면서 이 인사권 보장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던 민주당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야권의 주장을 반박한 사람 또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인데요.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일반론을 말씀드리자면 중대한 범죄를 수사하는 것을 정치 보복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상식적인 많은 국민들께서 전혀 동의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검찰과 경찰은 부패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라고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는 겁니다. 네, 한 장관의 이 발언에 민주당은 법 위에 있는 건 한동훈 장관이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기획 사정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다고도 말을 했는데요. 문재인 정부 때도 적폐 수사를 하지 않았느냐라는 이 여권의 질문에는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김건희 씨 주가 조작이 무혐의 난 거는 왜 대답을 안 합니까? 라고 같이 이야기하는 거랑 같은 식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 중대범죄는 중대범죄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던데요. 예. 사실은 뭐 저희 국민들은 다수는 김건희 씨는 왜 무혐의 됐는지 아직 잘 납득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한동훈 많습니다. 장관. 네, 이 수사를 놓고 여야가 다투는 모습 확실히 기시감이 좀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요. 들어가서 더 다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 상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명 대 비명, 신경전이 치열한 가운데 이 90년대 학번, 70년대생의 97그룹 세대 교체론이 등장을 했죠. 이런 사람들이 당권 주자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당권 도전을 고심 중이다 이런 말이 여기저기서 공개적으로 튀어나오고 있는데 세대 교체론 가시화하는 모습입니다. 민주당이 변화가 필요하다는 요구에 대해서 무겁게 듣고 있고요. 예. 그리고 저 자신에게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얼마만큼 제가 스스로가 답할 수 있느냐에 대해 준비 정도에 대해서 되묻고 있고 또 깊이 저 스스로 고민하고 있다. 저는 70, 80년대생 누군가가 나타나서 이 시대를 정확하게 규정을 딱 하고 뭐 세게 치고 나오면 저는 이재명 의원이든 전해철, 홍영표 의원이든 우원식 의원이든 출마 안 하실 거라고 봅니다. 저도 일정한 역할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들 이제 역할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앞서 강병원 의원도요.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이러면서 출마 가능성을 내비쳤고 또 박주민 의원도 통합과 혁신의 리더십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미 40대 기수론을 내세우면서 대선 경선에도 도전장을 내밀었던 박용진 의원도 이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부적인 교통정리는 좀 필요해 보이죠. 성향도 지역도 다양한 만큼 나이만으로 이들을 묶기보다는 당 쇄신과 혁신을 위한 방안에 대한 토론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의 친명, 비명과의 관계 설정도 중요해 보이는 대목입니다. 이런 가운데 그간 침묵하고 있던 이재명 의원 오늘 입장을 냈습니다. 출마 여부를 직접 밝힌 건 아니고요. 경제 상황이 어렵다 이러면서 민생을 강조하는 내용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진영과 노선, 계파를 내려놓고 화합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가 포함이 됐습니다. 이 의원은 앞서 대장동 수사에 대해서 이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을 했었죠. 당분간은 수사 상황과 당내 분위기를 관망하려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민생 위기에 여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진영, 노선, 계파 등 갈등적 요소는 과감히 내려놓고 오직 국민, 오직 국익이라는 관점에서 합심 협력할 때입니다. 네, 비명계에서는 오늘 사실상 출마를 선언한 사람 또 있었습니다. 기존의 홍영표 의원, 전해철 전 장관 외에도요.
오선의 서른 의원입니다. 당대표로 내가 나서야겠다 이러면서 도전을 시사했는데요. 대선과 지방선거의 패배권인 달랐다면서 통합이라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대선 때는 말해서 이낙연계, 이재명계 똘똘 뭉쳐서 같이 나갔습니다. 네. 그래서 47.83%까지 갔던 거거든요. 지방선거에서는 그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전 상태가 됐어요. 네. 뭘 의미하느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결론은 그거예요. 네, 대선 때는 똘똘 뭉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서 의원 이낙연계 자장으로서 대선 경선 당시에는 이 의원과 누구보다 날카롭게 대립했던 인물이죠. 지난 대선 경선 때의 발언들을 좀 회상해 보면 만약 이재명 의원이 출마를 해서 이 매치가 성사될 경우 만만치 않은 당내 설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후보가 그 현과 현수에 대한 욕설을 듣고서 우리 지지자 듣고서 도저히 이건 지지할 수 없다. 후보 50대 있는 상황인데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걸 우리 가상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건 지금 조건에서는. 네, 민주당 내 친명과 비명, 신경전 점점 거세지고 있는데요. 야권을 향한 이 검경의 수사를 놓고도 다른 해법 내놓고 있습니다. 수사의 본질이 정치 보복이다 이런 인식은 같지만요. 이걸 막기 위해서 친명계는 이 의원의 출마를, 비명계는 이 의원의 불출마를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 내 프레임 전쟁 들어가서 더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기획 정치보복 수사 중단하라는 민주당의 윤석열 대통령, 민주당 정부 땐 안 했나.